우리 자유파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죠. 세 분과 함께 최근 우리 자유파의 가장 뜨거운 관심이고 주제인 국민의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당 창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주제의 특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태호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전한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장해찬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바로 들어가죠. 지금 조금 전에 한 10분 정도 어제 있었던 젊은 청년 그 전사들과의 토론의 주제도 신당 창당이었습니다. 대체로 신당 창당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을 바로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자는 입장, 뭐 이런 입장들이 같이 이제 나왔습니다. 우선 이 문제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우선 차례대로 우선 좀 듣고 그리고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도태호 변호사님 시작하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현재 국민의힘의 당의 정체성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좀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과거의 맥락이라든지 또 어떤 미래 소명,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현재의 과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두에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짧게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이 현재 국민의힘의 뿌리를 올라가면 결국 3당 합당에 이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987년 개헌 이후에 곧 여소야대 국회가 된 뒤에 그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 세 정치 지도자들이 합쳐서 3당 합당을 1990년에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쭉 당명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대체로 이어져 온 것이 이제 국민의힘 정당이라고 할 건데요. 결국 제가 볼 때는 그 3당 합당의 정신은 우리 근대 한국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산업화의 전통과 자유민주화 흐름이 연합된 것이라고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말이 쉽지 당시 70년대만 해도 굉장히 대립되었던 것처럼 이 두 흐름이 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정치 흐름을 형성한다는 것이 한 단계의 도약이 필요하고 그 질적 변화가 필요한데 과연 이 30년 가량을 지나면서 그 한 단계 도약을 우리가 제대로 했느냐, 저는 그 과제에 굉장히 좀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현재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선 뭐 그런 짧게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한길 대표님. 네, 저는 뭐 창당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국민들로부터 요구되고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현재 국힘이라는 당이 보수 어떤 우파, 자유우파의 정당으로서 또 기존의 여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이후로 그리고 4월 4일 결국은 대통령은 탄핵됐지 않습니까? 파면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힘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했죠. 첫 번째 대통령을 못 지켰고 두 번째 원하지 않았던 조기 대선이 6.3 대선이 있었는데 결국은 정권을 뺏겼습니다. 그 속에서 결국은 둘 다 존재 이유를 상실했죠. 여권으로서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고 두 번째는 대선 패배 그 책임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지금 국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국민들에게 전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뭐 친한파 또 갈라져서 그쪽은 민주당과 손잡고 국힘에 어떻게 보면은 해당 행위에 가까운 당론을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민주당 노선과 손잡고 늘 대통령 이번에 내란 특검도 찬성해버렸고 그런 걸 볼 때 국힘은 더 이상 답이 없다. 뭐 이렇게 전제한다면은 새로운 창당에 대한 논의가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많은 자유우파들이 국힘은 식물정당 아닌가 더 이상 답이 없다. 그래서 지금 창당에 대한 이런 요구 또는 오늘 주제도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그런 데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저는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면 신당 창당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자유우파 지지자분들의 답답함은 100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국민의힘이 이념 정당이 아니라 그냥 철따라 기득권 쫓아가는 정당이 된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실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에서 의석을 획득하는 것. 결국 과반 정당이 되어서 민주당의 악법을 막아내고 또 정권을 재창출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밉고 답답하지만 107명의 의석이 있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갑자기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현실에서의 의석수를 대체하거나 대선 후보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신당 창당이 성공했던 역사를 보면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받는 대선 주자가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야에 그만한 지지도의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을 정신 차리게 만들고 고쳐쓰게 만들어서 다음 총선에서 이 이재명 정권 셔터 내리기 위한 과반 승리의 기반을 닦는 게 여러분은 좀 답답하셔도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도태우 변호사, 전한길 선생님, 장해찬 세 분이 함께 신당 창당하세요. 이런 요구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주관적 희망으로 열망으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아주 냉혹하고 냉정한 이 현실 속에서 실현 가능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또 정치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 이제 이런 차원의 말씀이시고. 자, 우리 도태우 변호사는 이제 3당 합당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 주셨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한 단계 질적 비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결과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네.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해찬 최고위원의 어떤 현실 정치적인 정당이면은 그 총선과 대선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런데 이 전한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큰 아픈 결과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우리가 눈앞에 한 차례가 아니라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래 우리가 너무나 여러 차례 목도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런데 저는 이제 앞서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하면은 우리가 너무 눈앞에 선거를 쫓아다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 병이 깊어졌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그래서 병이 하도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 고성국 박사님이 신당 이야기를 꺼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증 처방만 계속하다 이제 병을 키우는 것처럼 지금 선거를 쫓아다니다가 저는 이제 병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결국 지난 윤석열 대통령 정부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바로 앞에 거니까 가장 치열하게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다시 대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전통적인 산업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흐름하고 옛 민주당 출신 흐름까지 아주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연합으로 신정부가 출연했고 그리고 출연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큰 흐름을 가지는 어떤 한미동맹과 자유통일에 관한 이렇게 큰 물줄기를 확고히 이렇게 긋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정체성이냐라는 부분에서 이 뭔가 빨리빨리 진도가 덜 나가는 사이에 다시 똑같은 큰 늪이나 우리 부분에 빠지고 말았는데 한마디로 그 늪은 이제 소위 저는 극우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 눈앞에 있는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적인 장벽이라고 또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어떤 보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쉽게 말해서 부분을 극우로 낙인 찍고 이렇게 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과제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역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신당이라든지 국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함께
그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말이 너무 길어질까봐 우선 요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은 전체적인 발언의 기조가 당장의 그 정치 현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고쳤을 수 있으면 고쳤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댓글창에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뭘 어떻게 고쳤으자는 거냐?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 이대로는 안 된다, 무기력하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된다라는 동력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력이 국민의힘 안에 이런 열망을 가진 분들이 당원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결사체를 만들고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모임이나 단체나 이런 걸 또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107명 정의 국회의원 중에 바깥 못하고 전투력 없는 사람들 다 솎아내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로 바꾸고 공천에도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건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동력이 그냥 허허벌판에서 정말 이 광야에서 네. 그냥 놔뒀을 때 이 신당이라는 게 뭐 고성국 박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정치사에서 막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었다가 쇠퇴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깥에 놔뒀을 때는 이 소중한 동력이 그냥 찬바람 맞다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동력이 정말 씨앗이 줄기와 열매를 맺으려면 그 프랑스의 마크롱 정도 되는 강력한 대선 주자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 국면에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좀 네. 그 두 가지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그 우리 자유파의 이 동력이 당을 개조하는 식으로 그렇게 작동되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이제 그게 대깨문이나 개딸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바깥에 있던 이 문재인 지지자 또 이재명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수십만 명이 당원에 입당을 하고 또 당원 당규도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더 주는 식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당을 장악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권을 가지고 그 짓을 한 거예요. 문재인이도 당권을 가지고 자기 지지자들을 당에 입당시키고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원 당규를 고쳤고 이재명이도 당권을 가지고 개딸들을 입당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이를테면은 그 정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 당원들이 일제히 들어가서 어떻게든 좀 국민의힘을 바꿔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당권을 잡지 않고 그걸 했기 때문에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은 당권을 잡고 국민의힘을 개조하자. 라고 하는 얘기로 이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마크롱 얘기를 하셨는데 마크롱도 그렇고 뭐 오바마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판 들어오기 전에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더 이상 이 기성 정치는 안 돼. 뭔가 빅뱅이 필요해. 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을 포착해서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정말 그런 마크롱이 나타나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이걸 상승시켜 가잖아요. 나오자마자 1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당 창당 얘기를 할 때 과연 누가 지도자감이 되느냐 이런 이제 그 사실은 막막한 반론을 접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마크롱을 봐라. 오바마를 봐라. 여기 전환길이 그만 못하고 장해찬이 그만 못하고 도태우가 그만 못하냐. 대안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누가 그 갖다 줄 때까지 조건이 아니겠다, 성숙하지 않았다 이러고 기다리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두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질문이고 한 가지는 반론입니다. 네, 뭐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막 신당 창당 열망을 가진 분들한테 제가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누군가는 또 반대해서 냉정한 이야기도 해야 된다라는 걸 그래서 좀, 토론하는 겁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문재인이 민주당을 어떻게 접수했냐면 혁신과 통합이라는 일종의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가 놀랍게도 손학규였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가 사실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거두고 분당에서도 승리하면서 막 승승장구할 때
갑자기 혁신과 통합을 매개로 이해찬, 문성근이 치고 들어가면서 당을 친문정당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로 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향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 신당 창당의 동력이 신당이 되어버리면 넘어야 될 울타리가 너무 많지만 혁신과 통합 같은 정치 결사체면 그거는 당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치 결사체가 힘을 얻으면 국민의힘과 일종의 당대당 통합 같은 형태를 취하면서 국민의힘의 당권이나 여러 가지 이 지도부의 주요 권리들을 이 합리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네. 그런 변혁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 모델이 좌파에서는 작동했다. 우파에서 못할 이유가 뭔가라는 게 우리 고 박사님 아하. 질문에 대한 제 답이고요. 네. 제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그 유엔 말기부터 한국 오셔서 몇 개월의 여정을 바로 옆에서 보좌했었거든요. 그것도 벌써 10년 정도 그러네요. 된 예. 이야기인데, 그때는 신당 창당 동력이 막 생겼죠. 근데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뭐 전환기 선생님이나 도태우 변호사님은 몰라도 저 같은 사람은 저처럼 나름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도 해보고 막 국회의원 경선도 이겨본 사람도 여러분께 굉장히 비겁하게 들릴지 몰라도 반기문 정도의 인물이 깃발 들고 있지 않으면 저 좀 되게 막막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막 열성적인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은 물론 똘똘 뭉쳐 있겠지만 이게 전국적 대중정당의 열기로 퍼져나가려면 네. 그 정도의 인물을 우리가 누군지 찾아보고 발굴하고 하는 과정이 먼저 좀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야 장해찬 너 왜 이렇게 담이 작냐라고 욕하셔도 할 수 없고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그냥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전환길 대표님. 네, 장채 의원께서 되게 현실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지적드린 대로 현재 국힘은 크게 뭐 식물 정당 됐지 않습니까?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죠. 특히 지금 현실적으로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하게 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뭐 김문수 측도 있고 또 그다음에 안철수도 나온다 하고 또 뭐 조경태도 나온다 하고 이런 속에서 국힘에 대해서 희망을 걸어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지간하면은 국힘을 고쳐설 수 있다면은 고쳐서야 되는 게 맞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당장에 신당 창당한다 해도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과연 신당에서 후보를 몇 명 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리고 금방 지적하신 대로 신당 창당에 과연 마크롱이나 또는 오바마처럼 뭐 그런 역할을 뭐 전환길이가 도태우 변호사 또는 제3자가 누가 해낼 수 있을까. 또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제일 큰 심각한 문제가 언론의 조명입니다. 언론은 아시다시피 현재 민주당과 국힘만 비춰주지 우리 보수 우파들의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예 그냥 극우로 치부해버리고 이미 언론이 좌편향되기 때문에 그렇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여하튼 언론의 조명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과연 신당 창당한다면은 제2의 개혁신당이 되거나 또는 제2의 자유통일당 정광훈처럼 또는 현재 이미 국힘은 답이 없다 해서 나가서 지금 황교안 총리께서 자유혁신당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토요일 날 창당하지요.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신당 창당한다면은 현 언론도 전혀 조명을 못 받고 뭐 그냥 군소정당 우파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죠. 이런 속에서 좀 전에 장해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현재 고성우 TV나 또는 전환길 TV도 있지 않습니까? 전환뉴스 여기에서 무조건 신당 창당합시다. 국힘은 답이 없습니다. 당장 8월 달에 전당대회 한다고 한들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친당파의 친한파랑 또 뭐 김문수 지지하는 사람이랑 누구는 안에 또 싸울 겁니다. 그리고 특히 현실적으로 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서는 내란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에 반대했다고 치고 그들을 똑같이 국힘까지도 지금 탄핵당 그러니까 내란당으로 몰아가지고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 국힘이 답이 없다 이거는 그런 속에 현실적으로 또 이제 신당을 만들려고 해도 과연 쉽지 않다. 뭐 이런 동시에 숙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국힘이 답 없는 건 맞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국힘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뭐 정권 뺏겼고 내분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고 앞으로 계속 싸울 겁니다. 국힘 안에. 왜냐하면 당론을 따르는 척과 한 친한파 쪽은요 아예 국힘의 공공의 적이자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자들입니다. 그들은 빨리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들이 있는 한은
국힘은 답이 없습니다. 뭐 그런 속에서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2단계 전략을 세우고 싶거든요. 현실적으로 신당 맞는다 하더라도 언론에서도 전혀 조명해 주지 않을 거고, 과연 그리고 또 뭐 어쨌든 그런 속에서 저는 요즘은 국힘 당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일단 왜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 댓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빨리 신당 창당하자, 국힘 저는 답 없다, 뭐 있잖아 웰빙 정당 아니냐라고 하지만, 신당 창당은 우리가 조직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람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럴 때 우리 전혀 언론 조명해주지 않는 보수 우파들, 자유 우파들, 그 유튜버들까지 다 뭉쳐서 국힘 들어가자. 일단은 국힘 들어가서 아까 문재인이 뭐 시민 조직 이용해서 그 문성근하고 이런 사람 들어가서 친문을 만든 것처럼 우리 보수 우파들이 차라리 유튜버들이 뭉쳐가지고 국힘에 다 입당해가지고 국힘을 통째로 우리가 먹자. 국민 지지해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싸워가지고 국힘을 우리가 바꾸자. 그게 현실적으로는 제일 뭐 대안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안 되면 우리가 창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창당해가지고 황교안당하고도 통합하든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냥 이렇게 그냥 이슈 던져봅니다. 저도 역시. 네. 이 댓글창에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제 이런 그 문자들도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를테면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서 전당대회에서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면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전투적인 자유주의 정당이 될 거야.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신당 창당을 할 필요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이를테면 뭐 정말 교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당이라고 하는 건 정치학 교과서에는 정책 이념을 함께하는 자발적 정치 결사체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정치적 이념이라는 게 좀 애매모호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 한두 가지만 던질게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했어요. 이 당이,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박근혜 대통령도 쫓아내고 윤석열 대통령도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그리고 부정하고 있어요. 자, 제 세 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국민의힘이건 신당이건 박근혜 대통령을 계승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계승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답변하실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념의 부족과 그 이념의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3당 합당 제가 이제 뿌리로 가보면은 사실 그 3당 합당 사건은 1987년 헌법, 지금 현행 헌법이죠. 헌법으로 평화적 민주화 이행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87년 헌법, 이게 각각 놓고 보면은 굉장히 이 동질성이 없어 보이고 약간 모순처럼 보이지만 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근대 문명적인 정방향의 발전에서 아주 훌륭한 기적적인 이 라인을 걸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즉 모두 뒤에 쪽에서 앞에 쪽을 긍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87년 헌법은 그 두 대통령을, 뭐 전두환 대통령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의 이 갑작스러운 서거로 인한 연장선에서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87년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사실 관점을 바꾸어서 포용하고 앞을 긍정하려고 보면 저는 몽땅 긍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라인이 개성해야 된다. 다 긍정한다는 것이 100% 모두 동일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긍정한다 그럴 때 자기 과거에 나는 하나도 잘못 없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도태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개성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개성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이승만 대통령부터 쭉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흐름 속에서 개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분도 생각이 같으신가요?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장혜찬 최고위원이나 우리 전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도 개성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개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봐요.
물론 개성이라고 하는 게 도태우 변호사 얘기대로 좋은 점을 개성 발전시키고 한계나 문제점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개성입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건 답습이라고 그럽니다. 개성이라고 안 해요. 자, 뭐 용어 갖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세 분도 또 우리 대다수 자유파 국민들도 제대로 된 이 자유파의 정치적 대표체라면 마땅히 박근혜 대통령도 계승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은 두 사람 다 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부정하고 배신한 자들이 당권을 잡고 있고 큰 소리 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뭐 이를테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우리가 국민의힘을 개조한다고 할 때 다른 거 다 떠나서 관념적인 얘기, 추상적인 얘기 다 빼고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자들,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던 자들, 그리고 지금도 박근혜 윤석열을 절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쫓아내야 비로소 우리 얘기가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국회의원 공천이란 게 당원과 지역 주민들 일종의 오픈 프라이머리로 지도부가 찍어내는 공천이 아니라 완전 경선에 의한 공천 체제가 양당에서 더 강해질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이 국민의힘에 길을 쓰고 더 많이 들어가고 남아 있어야 고성국 박사님이 말한 문제적 인물들을 지도부 선거에서 탈락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번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라도 더 길을 쓰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장악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뭐 이번 전대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점차 그런 기조를 다음 3년 뒤 총선까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재명이 민주당 공천한 거 보면 비명 행사라고 하잖아요. 그게 막 인위적으로 컷오프 시킨 거보다 그냥 개딸들이 당원들을 장악해가지고 경선해가지고 그 원내대표까지 했던 박강원 이런 사람들도 경선에서 지고 다 잘렸거든요. 또 우리도 그런 걸 좀 모델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고,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정치인들도 대구 달성 사저를 찾아서 사과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유산을 계승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두 분의 정치인을 계승한다는 게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만 계승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하게 됩니다.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국힘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선 직후에는요, 이거 국힘 답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힘은 도저히 뭐냐면 윤석열도 버리자. 윤과 거리 두다가 결국은 대선 패배했고, 안에 한동훈 같은 사람도 친한파들 보면은 이건 도저히 보수파의 가치를 계승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창당을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창당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딱 이제 예를 들어 창당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과연 당장 다가올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의 후보를 과연 우리가 배출할 수 있을까? 신당 창당해서 몇 명을 당선시킬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두 번째, 언론에서 과연 조명해 줄까? 이 신당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의 정광훈당이나 제2의 아직은 있어봐야 되지만 황교안 당처럼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거 아닌가? 세 번째,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외면할 거고 여전히 우리가 만드는 것은 또 거구몰이 할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노출되려면 사실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대안으로 생각했는 것이, 그래 이런 국민의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면은 일단은 신당 창당이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국힘 들어가서 바꾸자. 과연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현재는 1단계는 그렇습니다. 1단계는 뭐냐면은 일단 김문수 이제 나왔으니까 김문수도 그냥 실망스럽다 하지만 일단 들어가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김문수도 만약에 윤과도 단절하겠다. 그리고 또 하면은 야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집단으로 저를 또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새로운 창당에도 저는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국힘 안에서도 많은 의원들도 같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고쳐설 수 없는 만큼이나 국힘이 좀 망가졌고 식물직나게 되었지만 그렇다면 그들을 몰아내자. 예를 들면 현재 국힘의 책임 당원이 80만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보수파들이 있잖아요.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뭐 조태호 변호사든 또는 장혜찬이든 전한길이든 뭐 고박사님이든 간에 우리들이 지금 국힘에 새로 당원 가입하면 100만 명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많이 가입돼 있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사 개진하고 뭐 그리고 당 전당대회 때 당 대표 우리 그 다표에 우리 투표로 참여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국힘을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희망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그건 확실한 증언이 있습니다. 뭉쳐가지고 국힘을 우리가 바꾸면 되지 않냐? 한동훈 같은 세력도 다 내쫓아버리고 명확하게 보수주의 가치에 대해서 이런 것 아니냐? 그러면 국민의 지지가 있을 것이고 그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저는 뭐 그런 속에서 일단 단계별로 생각하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1단계는 국힘 다 들어가 보자. 전당대회 지켜보고 뭐 상황 보고하면서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또 움직이면 되지 않냐. 어차피 국민의 이제 지지를 바탕으로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토론해 주시고요. 지금 정치 현실을 무시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세 분이 다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서 지금 토론을 하시는데, 그럼 정치 현실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전한길 대표는 지금이라도 다 당에 들어가자 그러는데 8월 19일 날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원 당규를 바꾸지 않으면 석 달 전에 입당해서 석 달간 꼬박꼬박 매달 1,000원 이상씩 당비를 내지 않으면 투표권이 없죠. 지금 입당하면 투표권이 없어요. 네, 지금은 늦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입당하자는 게 이 당을 개조하자 또는 당을 개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누군가를 당대표로 뽑는데 힘을 보태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그건 의미가 없다고요. 지금 입당하는 것은. 당헌 당규를 바꾸기 전에는. 네, 당헌 당규 바꿔야 되면 최소 한 달 정도로 그럼 우리 당헌 제안을 당규를 해야죠. 바꾸는 게 이게 결국 누가 바꿉니까? 당 지도부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당 지도부 또는 이를테면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당헌 당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비대위가 해야 되거든요. 그 비대위 손에 그걸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거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게 옳다, 틀리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그 공천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장혜찬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좌파들의 사례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우리 책임당원들이 또 지역의 그 국회의원 경선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도 참여를 하니까 네. 여론조사 형태로. 그러니까 그 힘으로 바꾸자는 건데 그것도 결국 당헌 당규를 가지고 그 경선을 운영할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고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현역 의원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역 의원 107명이 이게 좀비처럼 살아남아가지고 지것들 기득권 유지하는 데는 그야말로 사생결단하지 않습니까? 두 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네.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 자유파의 새로운 정치 구심 건설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그들의 그 기득권 고수라고 하는 방해 책동 또는 그 완강한 벽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그 당원 전당대회 투표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지난 전당대회에도 한 달 정도 당비 낸 사람으로 특별 유예 두는 경우 등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 전대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 총선 공천의 룰을 바꾸는 총선을 이제 공천할 그 지도부를 뽑는 걸 대비해서 우리가 당에 많이 들어가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신당 창당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자유파의 동력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이게 너무 별거 아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안 된다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하고 귀해요. 근데 이게 신당이라는 깃발을 들어버리면 온갖 견제와 방해와 예를 들면 온갖 공작들이 여기로 막 침범해 들어올 텐데 이게 그냥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신당이라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 결사체 제가 자꾸 좌파 예를 드는 건 걔네가 머리 쓰면서 정치적으로 이상한 짓 하는 거는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애들이니까 그걸 약간 롤 모델 삼을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게 시민단체라는 말은 식상하고요. 뭐 어떤 정치 세력, 정치 결사체만 돼도 국민의힘도 그 결사체의 눈치를 보게 돼 있고 뭔가 이게 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신당에 내가 들어갈까 말까 신당은 좀 부담스러운데 고민하고 갈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결사체면 나는 부담 없이 들어가서 나도 목소리 내고 활동할 수 있다. 이게 외연의 어떤 확장에 있어서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신당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굳이 닫아둘 필요는 없겠지만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당입니다 깃발 드는 것보다는 우리는 정치를 바꾸기 위한 결사체입니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제 뭐 정치 결사체라고 하는 중간 다리를 거쳐서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을 견인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제대로 된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도 하고 네, 밑그림도 그릴 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네. 이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이런 의문이 떠올랐어요. 그런 정치결사체를 구성했다 칩시다. 그러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 나 거기에 함께 할게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될 것이며 또 같이 내가 함께 할게라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또 걸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할게 나 같이 할게라고 할 의원들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그 중에 우리와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태우 변호사. 근데 저는 이제 그 질문의 조금 전 단계 같은데요. 네. 우선 제가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그 김문수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후보로 정해진 다음에 이제 그 대선 승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겠다 생각하고 그 복당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음. 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점을. 도태우 변호사는 네. 지금 이 복당이 안 된 거네요. 네네. 장혜천 최고위원은요. 저는 복당됐습니다. 네. 예,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뭐 국민의힘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게 저 사람 뭔가 국민의힘에 뭐 그런 국민의힘 사람이라서 오해하지.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제가 뭐 이미 아니 그건 똑같아요. 장혜천 최고위원이 복당을 해서 국민의힘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침 이제 박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물보다 아까 전에 말은 이념이고 그게 이제 조금 더 순화하면 방향성인데 물론 방향성에 대한 그 논쟁과 말이 결국은 인물 부분을 건드리게는 되지만 그러나 출발이 어딘가는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속보로 뜨는 것도 우리를 별로 유쾌하지 않은 그런 뭐 국민의힘 부분이죠. 혁신위원장 안철수가 그만두니까 윤희숙이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속보입니다. 네. 그리고 전당대회를 선거를 관리할 선관위원장에는 황우여 고문이 임명됐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계속하시죠. 인물이라기보단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방향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뚜렷하게 아마 많은 분들에게 알기 쉬운 건 제가 봤을 때는 하태경 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하태경 전 의원이 제가 현재 알기로는 현재 당헌으로 고치는데도 상당히 많이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변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태경 전 의원은 저랑 거의 비슷한 때 이제 학교에 있었던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86학번이고 제가 87학번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 학교의 분위기를 뭐 저도 잘 알고 그 사람도 부인하지 못할 것인데 그러면은 자신은 이제 주사파가 아니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정도가 주사파가 아니면은 뭐 누구를 주사파로 봐야 되냐. 그래서 문익환 목사의 비서였죠. 개인 비서였고. 그런데 뭐 통일운동을 했다 본인은 그러는데 그럼 그런 사람이 왜 국민의힘에 지금 들어와서 삼선 의원을 하고 국민의힘을 변성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놓아뒀냐 이거죠. 그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했고 그런 와중에 그 노선 하태경 의원이 말하는 노선이 단적으로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박사님하고 모여서 의논하는 것을 극우 사람들이 당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다. 보수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방향성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예. 좀 전에 뭐 속보를 우리 도태우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윤희숙이가 혁신위원장이 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리니까 뭐 댓글창은 정말 아주 싸늘해졌어요. 이른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다. 지금 국민의힘은 저렇게 가고 있다. 근데 지금 뭔 소리들 하는 거냐. 저런 국민의힘을 뭐 들어가서 고치자고? 라고 하는 게 우리 댓글창의 그 반응들입니다. 네, 저는요. 네. 앞으로 국힙이 더 망가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망가질 거거든요. 지금도 이미 식물정당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지금 황우여든 윤희숙이든 누가 나와도 뻔할 뻔짜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과연 당을 창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회의적입니다. 네. 왜냐 이미 지난 경선 때 대단 60여 명의 국힘 의원들은 이미 한덕수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 혼자서 이렇게 뭐 깃발 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또 자기 혼자서 또 팬클럽 관리한답시고 완전 김문수와 동떨어진 운동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대선은 졌고 또 지금 뭐 안철수도 얼마 전에 혁신위원장 나왔지만 또 철수하고 또 김문수가 되더라도 답 없고 조경태가 되더라도 더 답 없고 앞으로 저는 국힘은 더 망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현재 구속영장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2시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구속된다면은 저는 구속 안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뭐 무리했으라도 특검팀은 뭐 아닌 것도 뒤집어 씌워서라도 구속을 시킬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차례가 누구겠습니까? 국힘 당이 될 거거든요. 결국은 국힘은 그래서 결국 내란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어제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당했지 않습니까? 윤상현 혼자겠습니까? 앞으로 줄줄이 엮여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국힘은 더 망가질 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들어가서라든 지금은 지켜봐주자. 지금 당장에 창당하는 것은 우리 현재 전 총리께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총리가 이번 토요일 날 자유혁신당 창당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관망 좀 하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전한결 대표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내란이라든지 뭐 이런 말을 입에 올리면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대의로 입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법사위원장을 이번에도 독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수의 폭정과 민주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건국기념사에도 민주정의 요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 천부인권을 보호하려고 자유민주정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망각하고 형식적 다수결, 도구적 법치 이런 것으로 법사위원장 독식하고 아무 잘못을 모르고 지금도 또 해요. 근데 그걸 국힘이 비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인물론의 바탕에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장혜찬 씨. 네, 뭐 사실 저도 지금 속보 보고 맥이 탁 풀리는데 뭐 여러분 마음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분위기에서 제가 뭐 그래도 당에 들어가서 당을 바꾸고 장악해야 된다는 게 뭐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 열망을 가진 분들이 광야에서 깃발 들었다가 막 여기저기 방해 공작에 공격받고 상처받아서 이 동력이 상실될까봐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정치가 얼마나 냉혹한지 저도 아직 막내지만 겪어봤기 때문에 몸소 그런 걱정이 있는 거고 저야말로 어떻게 보면 10년 전 반기문 전 총장님이 등장했을 때처럼 누군가 광야의 초인이라고 하잖아요. 시적 표현으로. 프랑스로 치면 마크롱이 나타나서 대통령 되고 앙마르슈가 여당이 된 거거든요. 다수당이 된 거예요. 앙마르슈가 여당이 되고 마크롱이 대통령 된 게 아니라. 마크롱이 대통령 될 때는 네.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영석이었는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그 대통령 빨로 다수당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까지 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말 드리면서 저도 신이 안 나고 힘이 안 나긴 하는데 네. 한 가정 한 가정 이 소중한 동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이분들이 지쳐서 정치에 관심 끄지 않도록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결사체도 만들어보고 그러다 안 되면 또 다른 플랜 B도 생각해보고 하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파 뭐 저쪽 얘기는 할 거 없고요. 우리 자유파 진영에 논평은 있지만 토론은 없었어요. 주장은 있었지만 토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저는 생각이 똑같다면 토론할 필요가 없죠. 생각이 약간씩 다르거나 크게 다르기 때문에 토론이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최소한의 신뢰가 없으면 같은 토론장에 앉지를 못합니다. 생각이 다르다. 크든 작든 생각이 다르나 저 사람의 진정성은 내가 인정한다. 그거 했을 때 비로소 토론 자리에 같이 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오류들이 교정이 되고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저희들 그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무슨 해답을 얻지 못했다고 이런 토론 뭐하러 하냐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저는 댓글창에 여러분들도 자유파의 당당한 주체로서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의견 개진하시고 또 질문해 주시고 그냥 막연하게 논평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촌평이라 그러죠. 아니 뭐 장해찬이는 왜 저래, 뭐 도태우는 왜 저래, 뭐 전환기는 왜 저래, 뭐 고성국이는 왜 저런 식으로 해 이렇게 툭툭 한 마디씩 촌평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파의 미래에 대해서 짧게라도 의견을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토론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냥 관객이 아니라 토론을 함께하는 자유파 동지로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 토론을 시작하면서 이런 토론을 좀 계속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분이 동의하시면 계속 저는 저희들 고성구 TV 편성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뭐 저는 좋습니다. 예, 도태우 변호사님. 예, 뭐 방향성에 대한 토론 예. 그런 부분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예, 전항일 대표님. 네, 원래 저는 방송이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논의할 줄 알았는데 방송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고성구하고 전환길 도태우 장해찬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논의할 수 있는 걸 오픈해 주셨구나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저는 국힘이 예상 좀 해볼게요. 그냥 예측하기를 네. 국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되든 더 망가질 겁니다. 한동훈 측 친한파가 있는 한은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더 망가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108명 의원들은 현재 3년 임기에 남았기 때문에 투쟁을 안 합니다. 애국심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이미요 대한민국 국민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여러 번 이미 증명됐고 국민들이 벌써 공감하지 않습니까? 더 망가지는 걸 볼 것이고 두 번째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폭주의 근간 입법 독주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야당 국힘도 없고 그리고 여당은 입법 폭주 그리고 이재명은 어제 봤다시피 관세 폭탄 아닙니까? 실제로 25%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세는 50% 그리고 철강은 75% 이거는 일방적으로 뚫어맞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모습을 당분간 저는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장해찬 의원께서 예상한 대로 이런 우리 국민들의 이런 새로운 어떤 정당을 만들거나 창당하거나 또는 새로운 세상 만들어내에 대한 이런 그 동기부여 또는 동력이 약해지면 어떡하는데 저는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개 그룹이 다 망가지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논의하면은 또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더 공감할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어떻게 구속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더 강력한 국민들의 저항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 세력 그중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 이런 댓글 달고 현재 고성구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 이럴 때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런 열망이 더 강력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해 봅니다. 네, 우리 전항일 대표님 이 말씀을 마무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두 분도 짧게 마무리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예,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박정희, 87년 헌법, 자유통일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 대한민국의 정방향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정방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극으로 매도하는 흐름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득세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두 함께 이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장혜찬 최고위. 저는 이 토론이 뭐 매주 할지 격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가 우리 자유우파 유튜브에서 나타난 것 자체가 좀 기념비적인 일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레드팀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열성적인 시청자분들의 마음과 생각과는 조금 다른 장혜찬이는 왜 맨날 찬물만 끼얹지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인기가 고성국 TV에서 막 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다 으쌰으쌰 할 때 누군가는 안 됐을 때 어떠지? 이건 어떠지? 플랜 B는 저는 이런 생각도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토론 국면에서 다소 찬물 끼얹고 얄미워 보이더라도 쟤는 레드팀이구나. 네, 그런 자유우파의 레드팀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의식적으로 반론적 토론을 누군가가 해줘야 더 토론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짠 건 아닙니다. 저희 시나리오가 없잖아요. 네. 그러나 이 장혜찬 최고위원이 그것을 자임 한 데 대해서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제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주장을 마음껏 펼치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좀 진행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제가 진행을 할까요, 그냥? 예, 우리끼리 한번 더 의논해 보겠고요. 네. 또 여기 지금 댓글창에 김민수 그 4시간 대변인도 좀 토론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민수 4시간 대변인도 본 지가 한참 됐네요. 이 뭐 대선판에서는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가 섭외 가능한 분들 물론 이제 함께 하시는 우리 그 토론자들이 동의할 때죠. 나 그 사람하고는 참 이게 토론하기가 좀 힘듭니다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나 뭐 좀 그럴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추천하시는 그런 우리 자유파의 지도자들 최대한 저희들이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 토론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한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전한길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은 어차피 더 망가지게 될 거다. 사실 그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뭐 신당 창당이든 뭘 할 때 주객관적 조건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 조건이 국민의힘이 완전히 더 망가질 때, 그때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가 창당을 하면 조금 더 용이하지 않겠냐, 좀 더 위력적이지 않겠냐.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뭐 저는 직접 정치판에서 정치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저 어릴 때부터 싸움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뭐 1대1 싸움이건 패싸움이건 하여튼 싸움을 하고 다녔고 지금도 저 종북 주사파 저것들하고 저는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싸움을 쭉 하면서 살아온 제 경험으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상대방의 목을 따는 자가 그 다음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가 우리한테 그 조금만 기다리면은 유리해질 거야라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직접 칼을 뽑아서 내리치지 않으면 그게 우리 게 안 돼요. 그 자리를 노리는 자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그 더 어려워지고 마침내 그냥 자멸하고 사멸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그 목을 치는 자가 그 다음을 합니다. 그게 모든 그 이 권력 승계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는 겁니다. 뭐 그게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건 역사 팩트예요. 전한길 대표는 안 그러세요? 아주 타당한 말씀입니다. 예. 네, 팩트죠. 왕들이 누구한테 제일 많이 네. 죽냐? 지 자식한테 제일 많이 죽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그냥 조용히 그 죽어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건
싸움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다. 그게 언제가 됐든 지금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그게 한 달 후가 됐든 1년 후가 됐든 언젠가 국민의힘을 대체하고 자유우파의 위력적인 정치적 대표체, 진짜 대표체를 건설하려면 한 번은 칼을 뽑아서 쳐야 됩니다. 저는 그 점을 오늘 제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 한 가지만 더 제가 아까 질문 한다 하고서 못한 게 있어요. 그 해도 되죠? 네. 네, 시간 괜찮으시죠? 네.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만 대상으로 토론을 했는데 사실은 자유파가 어디 국민의힘 하나뿐입니까?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또 황교안 신당,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 결사체 수준의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혜선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이들과 어떻게 함께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수십 년간의 우리 이 화두였어요. 이걸 해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토론할 때 좀 더 진지하고 집중적으로 토론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세 분의 입장만 간략하게 좀 듣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힘은 사실은 우리 보수 우파 유튜버들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대선 기간에도 전환길도 배제시켰지 않습니까? 친윤 쉽게 말하면 내란과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출당시키고 실질적으로 전환길도 선대위에 들어오지 마. 그리고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죠. 우리 유튜버들을 전부 다 극우해서 단절시키기도 했죠. 그게 한동훈의 전략이자 민주당의 전략으로 말려든 것이죠. 결국은 패배로 이어졌죠. 국힘은. 그래서 저는 이런 국힘과 다른 우리 자유우파들의 유튜버들이 사실은 가장 애국심도 강하고 지금 고승우 TV에서 제가 방송하고 있지만 고승우 TV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정말로 애국자들입니다. 대한민국 걱정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댓글 달고 또 대한민국 걱정하는 분들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10배 이상의 애국심이 강한 분들이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향후에 우리가 현재 아까 말씀한 여러 우파들의 이미 기성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합쳐져야 된다. 우리 지금 끓이는 게 뭐죠? 어느 쪽은 정광훈 쪽은 더 극우 쪽이 아니냐. 이래 선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어느 순간에 가면은 우리가 극우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탐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부정선거 이야기만 하면 극우몰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방송에서 했었는데 이재명이 사실은 부정선거 2017년 대선 마찬가지로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도 3.15 부정선거만큼이나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그게 이재명 성남시장 했던 말이에요. 방송도 됐습니다. 그럼 이재명도 극우잖아요. 왜요? 부정선거. 그때 이재명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전자개표가 마찬가지로 부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개표 하자라는 게 이재명 멘트예요. 그럼 이재명도 극우입니까? 이래 따진다면 얼마나 좌파 언론들이 우리 극우 유튜버들, 우리 우파 유튜버들을 극우몰이에서 일반 기존 정치인들과 분리시키고 했던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덧붙여서 끝으로 우리끼리 다 뭉칠 수 있다. 어느 순간에 가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끼리는 흩어지면 안 되죠. 원래 옛날에는 좌파는 분열돼서 망하고 우파는 부패해서 망한다 이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마 국민들이 또는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그걸 바라고 계실 겁니다. 왜 우파들은 이렇게 분리돼서 따로 놀지? 고성우 TV든 뿐만 아니라 많은 보수우파 유튜버들까지도 하나로 통합돼야 되지 않나 라는데 네. 저는 어느 순간에 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그라운드 C 네. 김성원 대표죠. 좋죠? 네. 그리고 이영풍 기자. 네, 좋죠. 이런 분들이 함께 네. 토론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의견들. 성창경 선생님도 올라오고 있고 있습니다. 계시고 그죠? 예. 유동규도 있고 뭐 예. 많습니다. 네. 진짜, 예. 자, 예.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어디에 반대한다, 뭐 종북 좌익에 반대한다, 친중 반대한다 이런 그 반대의 명제로 우리를 결속시키는 부분이 뭐 의미가 있지만 그 보다 높은 단계는 우리 스스로 어떤 긍정의 명제로 우리 자신을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소홀했었다고 생각되고요. 그 저의 입장은 그 부분에서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박정희, 지금 현행 87년 헌법 그리고 자유통일 요 네 개의 단어 속에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혜찬 최고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 보면요. 선거하고 싸울 때는 기가 막히게 지들끼리 똘똘 뭉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작은 차이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막 저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막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을 탄핵의 구렁텅이로 밀어놓고 정권을 이재명한테 헌납한 한동훈 개와 합치자는 말은 아닌데요. 큰 대의가 같은 보수 우파 유튜버들끼리도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서로 저격 방송하고 이거 사실은 좌파들이 다 비웃는 짓이거든요. 우리가 대의 명분이 같다면 작은 차이는 평소에는 넘어가는 그런 대인배 같은 모습을 보이고 이 사람 유튜브를 많이 보고 이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해서 내 파이가 적어지는 게 아니라 자유우파의 보수의 파이 자체가 더 넓어지는 거다라는 대승적인 생각을 각각의 주체들이 한다면 하나로 뭉칠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는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했는데 그게 진보가 부패로 망하고 보수가 분열로 망한다로 바뀐 지 오래됐잖아요. 네. 우리가 첫 번째 넘어야 될 과제가 걸러낸 암덩어리들 빼고 우리 안에 끝없는 그 분열의 씨앗이나 우리끼리 싸우는 그 집안 싸움 본능을 좀 억제하고 바깥에 나가서 이재명이랑 좌파들이랑 싸우는 쪽으로 우리의 총구를 틀어야 된다. 그 부분을 시청자와 유권자들이 좀 잘 판단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매우 엄중한 이 정세 속에서 자기 역할을 전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대안으로 신당 창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국민의힘을 개조해서 쓸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우리 자유파 진영 내에 주장은 있었지만 토론은 없었습니다. 논평은 있었지만 토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파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강점, 좌파에 비해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강점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일단 그 과정을 거치면 그 결론은 어떠한 권력보다도 강력한 권위를 갖습니다. 그 결정에 모두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토론을 오늘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토론을 지켜보는 시청자가 아니고 이 토론을 함께하는 당당한 자유파의 일원이라고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토론창을 통해서 함께 앞으로 이 토론에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자유파 지도자들의 이름을 여러 사람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볍게 듣지 않겠습니다. 즉각 섭외하고, 그리고 그분들도 각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고성구 TV 시간에 맞춰라, 이거는 일방적이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필요하면은 녹화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또는 가장 그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꼭 이런 스튜디오가 아니라 좀 더 넓은 원탁회의 같은 공간을 저희들이 이용해서라도 생방송으로 계속 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바쁜 날입니다. 제가 12시부터 강영석 TV에 가서 생방송을 하고요. 1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윤석열 대통령이 2시 전에 서울중앙 법원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대역 10번 출구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수하기 위한 우리 자유파의 집회가 안정권 대표, 김상진 대표 주관으로 열립니다. 4,000명 이상의 집회 신고가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임은 1시부터 시작되니까요, 집회는. 그래서 1시에 맞춰서 집회 현장 나와서 취재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면서 제가 짧게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잠깐 오라 그러세요. 요즘은 있잖아요. 저는 사실 제 생일도 모르고 지냈는데 요즘은 카톡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 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도 생일은 카톡에 나오나 봐요. 네. 그래갖고서 카톡으로 뭐 이렇게 막 생일 축하 뭐가 막 온대요. 어제가 우리 고성범 본부장 생일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밤에 들었어요. 고성범한테
형 오늘이 내 생일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오늘 작은 케이크라도 제가 어제 못했으니까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고성범이 일부러 늦게 왔습니다. 이 깜짝 이벤트 할까봐. 예, 그래서 그냥 이 방송을 통해서 어제 많은 분들이 그 카톡으로 고성범 본부장 생일 축하해 주셨다는 거 제가 전해드리면서 제가 대신 인사드릴게요. 고성범한테 직접 인사 받는 거는 금요일 날 시청자 함께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한길 대표님, 도태우 변호사님 그리고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한 특별 토론 오늘 여기서 1차 마무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결론이 나고 행동할 때까지 이 토론을 좀 더 심화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